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낄낄 빠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라던가 이런 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 재개를 하기 위해서 당협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뚝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와서 술 권하고 이 와중에 내가 욕 좀 먹겠다고 하면서 술 먹는 분위기를 돋우면서 아 제발 낄낄 빨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즉 대통령 솔직히 안 오시는 게 오히려 낫다.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하고 이 정도 되면 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물밑에서 나온다는 제가 과정을 좀 취재 과정에서 들었는데요.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이러한 당 내부의 분위기 사이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요즘 발견됐다. 뭐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그때 한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가지고 바쁜데도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런데 그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4분간 브리핑하고 표표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표표히. 예, 질문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최초로 국정 브리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방송 중간에 막 이렇게 속보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석유가 콸콸콸 쏟아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제일 웃긴 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산자부 장관이 했던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차분하게 지켜보라고 할 거면 너네들이 차분해야지.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지켜봐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은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호들갑을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대통령이 무슨 어마어마한 기름이 당장 오늘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국민 여러분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면 기름이 나옵니까? 최선을 다하면 기름이 나와요? 어처구니없는 일을 대통령이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기 영합주의나 이런 거를 일절 안 하고 계시지요.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이고야. 아니. 논평할 가치도 없는. 민생토론회를 그렇게 수십 차례 해가면서 그린밴드 풀고 뭐 풀고 했던 건 인기 영합주의 아니었습니까? 저 정도 말을 하니까 사무총장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저는 저렇게 얘기 않거든요. 아니 세상에 지금 21%가 나왔으면 이건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권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도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넘어갈 판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인기 영합적인 일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그건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두 전직 지금 정치인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네. 현재 정치인이시잖아요. 두 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정치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배치를 못 달았나 이렇게 부끄러운 걸 아는 분들은 네. 계속 고생하시죠. 저렇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분들, 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앵커가 그 질문에 의도가 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입법 독재가 진행이 된다 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김정은 원장님, 공갈 치는 겁니까? 아, 저는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적어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유도 없이 진행되는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남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에게 있는 권한들을 갖다 뺏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소위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들을 스스로 포기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108명이에요. 보니까 108번뇌. 앞으로 제가 볼 땐 국민들한테 108번뇌가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은 저는 저런 식의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런 식의 정당이 존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히려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뿐이고요. 비대위원장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입법권을 포기하라고 발언하는 수장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 당이 존립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제가 볼 때 저 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임무를 여전히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좀 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하는 대통령실하고 정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거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루즈벨트보다 더 많이 하게 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수백 번 하라는 얘기는 루즈벨트가 500여 회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건데 짧은 기간 동안에 자 바이든도 날리고 루즈벨트도 날리고 하겠다. 자,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부 여당이 되는 순간 국민들의 민생은 제가 볼 때 미래가 없다. 그럼 국민들의 민생에 미래가 없다면 해야 될 게 뭐냐? 정권을 바꿔야죠.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통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저희도 그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부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법부가 입법부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게 국회의 권한이고 유일한 권한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닌가요? 그럼 본인들이 자처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부하가 되겠다. 부하가 되겠다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왜 본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서 거부권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자세히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든 게 대통령실에 있는 일부의 이런 참모들도 있지만 이 국민의힘도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마치 무슨 술집 가서 안주 팍팍팍 시키듯 여기 계란말이 주세요. 골뱅이 주세요. 오뎅탕 주세요 하듯이 거부권을 막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 분립을 만들기 위해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거부권인 것인데 그 거부권의 취지는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대통령에 있는 그 민주주의에 어긋났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고 그 거부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진짜 술안주 시키듯이 그렇게 퍽퍽퍽 쓰면 그거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국회에 갖고 있는 게 탄핵권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 다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뭐 검찰 기소 이상하게 한 거예요. 검찰 탄핵 계속해야 되고 행정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다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니까 그러면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께서 총선에서 어쨌든 야당에 몰아준 것은 지금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니까 우리 야당도 이제는 거부권 할 때마다 탄핵권 계속 써야 됩니다.